이 네 가지 세금을 다 합하게 되면 4.6%의 세율을 과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얼마의 세금을 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취득한 가격의 4.6%를 냅니다. 라고 하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 칼질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했는데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부동산의 거래세율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네 가지 세금을 거래세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이 세율이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변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 9월 1일 날 지방세법도 개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세율이 인하가 됐으니까 세금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세금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세율이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줄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과세 표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세 표준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세금 계산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실거래가에 과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떨어졌는데 과세 표준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이 줄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큰 변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우리가 취등록세를 낼 때 실거래가액으로 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실거래가액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은 사실 그 소유권 내용들을 표시하는 그런 공문서 아닙니까? 예. 여기에 내가 실거래 취득한 가격이 그 갑불안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그게 명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실거래가액이 명시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이 잘 오시죠? 예. 거짓말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가능하죠. 어떤 분이 그 부동산을 팔려고 해요.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친구를 설득하는 겁니다. 야, 내가 있잖아. 이거 3억 주고 샀는데 내가 너무 급전이 필요해서 너한테 2억 5천에 팔게. 나 지금 손해나고 파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몰랐었죠.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주소 확인해서 등기부 등본만 떼보세요. 거기에 얼마 찍혔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친구들 사이에서 싸움도 납니다. 뻥치고 있어. 2억 줬구만.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실거래가액이 명시되는 거는 사실 그 옆집이 우리 집 얼마 주고 샀는지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촌이 뭐 얼마 주고 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국세청에서 우리 집을 얼마 주고 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보유 단계에 대한 세금만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가 부동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입니다. 참 많죠? 예. 첫 번째로 재산세입니다. 우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냅니다. 모두 다. 그리고 이 재산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단 재산세 과세되고 여기에 20%를 지방교육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 역시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를 볼 적에 보유세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세금을 합해서 우리는 보유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조그만 세금들,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도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임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10%를 또 소득할 주민세로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을 임대할 때 월세를 받을 때 우리 세입자한테 10%를 더 받아서 세금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유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면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처분에 대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수를 줄이면 된다는 겁니다. 줄여서 6억 원이 안 되게끔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주택을 가진 사람한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분할 분들이라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연내에 매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분 전략입니다. 증여 전략이 있어요. 증여. 어차피 주택수를 줄이는데 매각만 있는 건 아니죠. 증여를 통해서도 주택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증여하고 주소지에 옮겨놓으면 주택수가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만족이 되어야만 증여한 다음에 세대 분리를 해야 주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세대 요건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30이 넘거나 또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상속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대 분리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증여는 독립세대 구성한 자녀한테만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주택은 공동명의로 바꾸는 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종부세도 줄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가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상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인별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4채, 5채, 6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처분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거 어떻게 다 처분하느냐. 이런 분들은 이 주택을 5채를 묶어가지고 장기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5채 이상을 묶어가지고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안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요건만 잘 갖춘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계속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우리 사실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만약에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세법에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2009년도까지 적어도 세금을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 그 예측을 하셔야 돼요. 유동성이 없게 되면 예기치 않게 본의 아니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매각을 하게 되면 내년 이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보유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 때문에. 자, 이번에는 양도 단계 한번 보도록 하죠. 처분하는 단계에 대한 세금, 가장 중요한 세금,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도 10%를 부과해서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나옵니다. 건물 매각할 적에요, 부가가치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주택만 매각하니까 부가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상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처분 단계에 대한 세금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831 부동산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양도소득세를요,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바뀝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무조건 실거래가액이에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자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여러분들 2주택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 우리가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입한 날로부터